이봐, 거기 앉지 말라고 했잖아. 컨퍼런스장에서 한창 분주하게 움직이던 호스트인 강혁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 끝에 있는 남자를 바라봤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VIP 섹션에 함부로 들어갈 자격은 없어요. 강혁은 명찰을 가리키며 눈살을 찌푸렸다. 사실 나도 VIP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 남자가 선선히 대답하려 했지만 강혁의 말이 더 컸다. 초청받았다고 큰소리치지 마시죠.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저 뒤 일반 참석자 자리로 가세. 여기 VIP 구역은 제대로 된 초청장을 갖춘 분들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거기 앉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떡하실 건데요? 손흥민이 억울하다는 듯 표정을 지으며 살짝 미소를 띄었지만 강혁은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알아서 하세.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명단에 당신 이름은 없었어요. 내가 아까 다 확인했다니까. 손흥민이 무언가 더 말하려던 찰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졌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에요? 맞아, 축구선수 손흥민.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번져갔다 하지만 강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연예인인지 운동선수인지 몰라도 규정 어기는 분에게는 양보할 수 없으니 보안요원 불러서 내보내겠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불편한 긴장감이 감돌자 몇몇 참석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살짝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는 모습도 보였다. 밖은 밝은 낮이지만 행사장 내부는 압도적인 조명 아래서 더욱 무거운 공기가 감돈다. 모두가 이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혁은 보안 요원을 손짓하며 저분을 저 뒤쪽 자리나 로비로 안내해 주세요. 라고 명령했다. 손흥민은 작은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차분히 말했다. 실례지만 혹시 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명단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명단 찾느라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 다른 참가자들도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따라오시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냐? 손흥민이 왜 저기서 저런 대우를 받지? 같은 읊조림이 터져 나왔다. 아직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시선이 모든 방향에서 집중된 그 장소가 너무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도 강혁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고 손흥민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지 고민하는 듯했다. 계속 지켜보세. 이거 곧 일이 커지겠는데? 한쪽 모퉁이에 서 있던 기자 지망생 박미영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했다. 너도 지금 찍고 있지? 이건 크게 화제될 것 같아. 옆에 있는 친구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려봐.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엄청나게 퍼질 수도 있잖아. 미영은 잠시 화면을 확인하며 아직 이렇게 공개적으로 마찰이 벌어지다니. 이건 좀 심각해 보이네. 사람들이 끝까지 볼 수밖에 없겠어. 그리고 밖으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여기가 바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컨퍼런스 센터예요. 너도 알지. 여기서 열리는 행사면 다들 신경을 쓰지. 게다가 오늘은 기업 대표들, 투자자들, 그리고 각종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라잖아. 한 커플이 뒤쪽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꼭 와보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예상보다 살벌하네. 그들의 시선 역시 자연스럽게 손흥민과 강혁에게 향했다. 오늘 주최 측은 참 엄격하게 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왜 저 유명한 축구 선수를 쫓아내려 하지? 자, 오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 잠시 후 15분 뒤부터 공식 세션이 시작될 예정 기온이 모두 착석 부탁드립니다. 스피커에서 여성 스태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했다. 저기 구역 F부터 BH까지는 초청 BP 전용 구역이니 자리 양보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스태프가 친절한 어투로 말했지만 강혁이 곁에서 눈살을 찌푸리자 그 스태프는 조심스럽게 물러섰다. 결국 강혁이라는 분이 최고 책임자인가 봐. 아주 권위적으로 구네. 근데 왜 하필 손흥민만? 뒤쪽에선 몇몇 사람들이 동요했고 가운데에 서 있던 몇 명은 난 그냥 분위기 봐서 맨 뒤쪽이라도 괜찮으니 조용히 앉고 싶다 면서 자리를 고민했다. 손씨, 진짜로 초청장이 없으신 거 맞아요? 강혁이 일부러 큰 소리로 물어봤다.
설마 내가 실수한 건 아니겠지? 뭐가 잘못돼도 손씨 측 잘못일 거요. 곁에서 다른 스태프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근데 손흥민 선수 명패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던데 강혁이 곁눈질을 흘겼다. 지금 그런 말 해서 뭐 하게. 손흥민이라고 해도 규정을 어기면 똑같이 처리해야지. 아니, 지금 제 명패가 준비되어 있었다면 이 모든 게 오해라는 뜻 아닌가요? 손흥민이 급히 말을 붙였다. 그러니까 한 번만 확인을 이봐요. 확인할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강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었다. 그러자 뒷줄에 있던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 쪽으로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혹시 그분이 진짜로 명단에 있을 수도 있으니 스태프 한 명에게만이라도 맡겨서 체크해보는 게 어떨까요? 강혁이 그 남자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뭔데 참견입니까? 저는 그냥 이 행사에 오래 참석했었고 오늘 주최 측이 손흥민 선수를 특별히 초청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강혁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좋아요. 그럼 누가 오해받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소. 그래도 최소한 저분 좀 예의 있게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이 어떤 대단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겠다는 건데 이 정도로 난리가 날 일인가?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더욱 커졌다. 아, 이거 녹화 중인데 세상에 퍼지면 행사 진행에 지장 생기지 않을까? 그럼 빨리 수습해야지. 다양한 목소리가 행사장 안을 가득 메웠다. 여기 계신 분들 곧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 혼선이 조금 생긴 것 같은데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니저급으로 보이는 스태프가 중재하려고 나섰다. 강혁은 그제야 손흥민의 초청 여부를 확인하러 서류 더미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이름이 흥민? 축구선수라는 그 사람이 맞긴 맞는데 내 손에 들어온 업데이트 명단에는 없어요. 그는 곁에 있던 다른 스태프에게 종이를 건넸다. 스태프는 당황한 얼굴로 여기 메일로 추가 명단 온 게 있었는데 제가 놓쳤나 봐요. 죄송합니다, 강혁 팀장님 하고 작게 속삭였다. 그러나 강혁은 이미 행사장 곳곳에서 시선이 집중된 상태라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듯 더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확실치 않습. 끝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우린 절차에 따라야 해요, 손씨. 잠시 뒤쪽에서 대기해 주시죠. 내가 확인 다 하면 알려드릴 테니까. 손흥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겠습.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과 똑같은 절차라면 최소한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강혁은 허탈한 듯 비웃으며 대꾸했다. 뭐 일반 참가자가 기다리는 대기석이 따로 있긴 하죠. 이왕이면 거기서 기다리시죠. 이 모습을 본 여러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도 혹시나 모를 더 큰 충돌을 우려해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에휴, 안타깝다. 손흥민 선수 원래 오늘 특별 게스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저렇게 무안당하고 있으니 심란하겠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쥔 차에 수군댔고 어떤 이들은 영상을 찍으며 지켜보자. 어떻게 결론 날지라고 했다. 그렇게 컨퍼런스가 열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이벤트 홀 내부는 온통 어색한 기류에 휩싸였다. 한편 손흥민은 다시 한번 호흡을 고르고 조용히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향해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오해만 풀리면 될 테니까. 그는 천천히 일반 좌석 쪽으로 움직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는 동요가 일었다. 일반 좌석에 그냥 앉으시려나 봐? 내가 알기로는 VIP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을 초청자였을 텐데 누군가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너무하네. 편의를 봐주지는 못해도 왜 저렇게 대놓고 내쫓으려 해? 강혁은 확인 작업을 이어가며 신경질적으로 전화 통화를 걸었다. 네, 김 대표님이요? 지금 행사장에서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가 본인 초청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쪽엔 명단이 없어요. 혹시 추가하신 거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 메일 확인 못했다고요? 네, 알겠습. 그럼 VIP 중 한 자리 배정해야 한다고요? 통화를 마친 강혁은 휴대폰을 쥐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이미 많은 이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에 그는 바로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상관없어.
어차피 이미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발표해 버렸으니 그냥 뒤쪽에 앉아서 행사 참여하게 두자. 굳이 앞자리로 옮길 필요가 있나? 강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스태프들이 곁에서 작게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명단에 있는 분이라면 정정해야 할 텐데 하고 권유했지만 그는 손을 휘저었다. 이미 분위기는 이렇게 된 거 다시 자리 옮기는 일로 더 혼란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진행하죠. 마침 안내음성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곧 본 행사가 시작됨니 모든 참석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다. 그 사이에 손흥민은 일반 참석자들 사이에 조용히 섞여 앉았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진심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여유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이 역력했다. 강혁 팀장님, 그래도 저분은 오늘 특별 게스트였어요. 이대로 두면 행사가 시작되어도 논란이 커질 겁니다. 조금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충고했다. 논란? 이미 여기서 난장판은 벌어졌는데 뭐가 더 논란이라고? 강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럼 저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라도 하실 건가요? 여직원이 묻자 강혁은 갑자기 더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우리 측 실수이긴 하지만 일단 자리에 앉았으니 됐잖아요. 행사에 참석한 거면 그만이지. 근데 이건 좀 이상하네. 손흥민 선수 보면 계속 TV에서나 경기장에서나 매너 좋기로 유명하던데 왜 여기서는 이런 대접을 받는 거지? 옆좌석에 앉아있던 참석자가 궁금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자 그 옆에 친구가 작게 대꾸했다. 잘 몰라서 그래. 강혁 팀장님이 좀 권위적인 분이라 일종의 내 말이 곧 법이다 식으로 일 처리를 하거든. 아마 자기 권위를 과시하려다가 일이 이렇게 꼬인 거지. 근데 손흥민 선수가 되게 차분하게 대응하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억울하면 심하게 따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영 불편하겠다. 원래라면 행사 전면에 서야 할 사람인데 구석에 앉아 있잖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계속 상황을 살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무대 위로 여러 연사가 올라왔다. 성공적인 창업 사례를 발표하는 기업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지만 참석자들의 관심은 온통 뒤쪽에 앉은 손흥민과 앞자리에서 뻣뻣이 앉아있는 강혁에게 쏠려 있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웅성거림 속에서 모두가 이 불편한 기류를 의식하고 있었다. 저기, 지금 PT 중에 죄송한데 혹시 객석 쪽 사진을 찍어도 괜찮을까요? 한 기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물론 사람들이 거부한다면 못 찍겠지만 이 내용은 기사거리로 충분해 보이네. 그러게? 게다가 SNS에 이미 오늘 사건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 빨리 전송해야겠다. 몇몇 사진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다. 그 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장례 사진을 찍었다. 어? 잠깐만, SNS에 벌써 라이브 영상이 올라왔어. 한 참석자가 친구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강혁 팀장의 횡포,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당 대우, 이런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이 벌써 돌고 있어. 그리고 두 사람은 흥분 섞인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거 금방 기사화 되겠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 반응은 정말 차분해 보이네.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지? 시간이 조금 흐르자 무대 진행이 잠시 중단되고 패널 토론을 위해 각 연사가 착석하게 되었다. 중간 브레이크가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 선수, 정말 여기 초청받으신 거 맞죠? 정말 죄송해요. 여기서 대접이 이렇다니. 전 선생님 팬이에요. 혹시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주변에 관심이 몰려드는 것을 보며 손흥민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괜찮습. 오히려 이렇게 일반 참석자분들과 가까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덕분에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감탄했다. 진짜 겸손하시네. 그러나 이걸 지켜보던 강혁은 역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행사를 방해해? 저건 또 어쩔 거야. 한 스태프가 작게 속삭였다.
그렇다고 강제로 말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강혁은 불편한 기색으로 다리를 꼬았다. 진행에 차질 생기면 책임 못 지니까 나중에 누가 나한테 불만 제기하면 다 손흥민 측 잘못으로 돌려야 할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은 옆에 스태프는 서글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팀장님, 혹시 중간에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VIP석으로 안내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강혁은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이미 늦었어. 괜히 굽히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내 자존심 상해. 옆자리에 앉아있던 기업 관계자 박 전무는 이 광경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혁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습. 설령 명단 확인해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상식적인 처치 아닐까요? 강혁은 눈썹을 찌푸렸다. 박 전무님도 지금 내 일에 간섭하시는 겁니까? 간섭이 아니라 사태 수습을 권고드리는 겁니. 오늘이 단순한 사적 모임이면 몰라도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지 않습니까? 강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내 방식대로 진행할 테니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일반 좌석에 앉은 손흥민은 점점 늘어나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선수님, 여긴 업무차 온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업계분들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혹시 지금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한 사업가가 묻자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실 저는 요즘 유소년 축구 클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마침 여러 재단 관계자들과 미팅도 할 겸 초청장을 받고 참석하게 됐습. 국내 스포츠와 문화 발전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옆에서 다른 이가 박수를 치듯 무릎을 쳤다. 아, 정말 좋은 취지시네요. 근데 이런 일을 겪게 되셔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오히려 많은 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손흥민이 조용히 답하자 그들은 서로 명함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 대학생 참가자는 용기를 내서 혹시 저도 질문해봐도 되나요? 하고 물었고 손흥민은 물론입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응수했다. 그런 장면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도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아니 VIP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1대1로 대화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더 좋은 교류 기회가 됐네. 맞아요. 저렇게 직접적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게 행사의 묘미잖아요. 이 분위기에 반해 앞줄에서는 강혁이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휴대폰은 계속 진동하고 연락이 빗발치고 있었다. 뭐, 벌써 외부 기사까지 떴다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기사 제목은 VIP 대접을 받지 못한 손흥민, 서울 컨퍼런스장에서 부당 처우 논란 같은 자극적인 문구였다. 젠장, 이렇게 되면 윗선에서 뭐라고 할 텐데. 그 김 대표라는 사람도 난처해지겠군. 강혁은 소리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지나고 두부 세션이 시작되려 하자 강혁은 마지못한 태도로 무대 앞쪽으로 걸어나갔다. 마이크를 잡고 지금부터 두부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으바 아울러 아까 발생했던 작은 해프닝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운을 뗐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다. 오늘 VIP 중 한 분에 대한 안내가 시스템상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요. 이제 확인이 되었으니 손흥민 씨께서는 원하실 경우 VIP석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하고 재빠르게 말을 마쳤다. 자, 그럼 패널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고민한 뒤 주변을 둘러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이미 여기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도 나눴고 특별히 자리 옮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함께 앉아서 패널 토론을 듣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와, 멋진 말씀이다. 괜찮으신가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물었지만 손흥민은 괜찮습 저는 참가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다. 그 모습을 본 강혁은 순간 당황했고 적잖이 자존심이 상해 보였다.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꼭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하나. 그는 이빨을 꽉 물었다. 토론이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은 시시각각 뒤를 돌아보며 손흥민이 하는 반응을 살폈다.
토론 주제가 대중과의 소통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패널 중 한 연사가 오늘 일어난 상황만 봐도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네요. 특정 인사가 좌석 문제로 소통 기회를 놓쳤다면 그건 참 큰 손실일 뻔했어요. 다행히 현재는 잘 풀린 듯하지만요. 하고 은근히 꼬집었다. 사회자는 살짝 머쓱해하며 시선을 피했다. 저기 손흥민 씨, 혹시라도 무대 위에서 한마디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션 사이에 휴식 시간이 되자 패널 중 한 명이 손흥민에게 직접 다가왔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언론에 짧게나마 입장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오늘 배우러 온 입장이기도 하고 괜히 제가 나서는 게 행사 취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요. 하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느끼게 됐습.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과 교류하는 게 정말 즐겁네요. 그러자 그 패널은 오히려 더 인상 깊네요. 이렇게 겸손함을 유지하시다니라며 감탄했다. 한편 계속해서 뒤에서 영상을 찍던 사람들이 많아지자 행사장 스태프들이 정중히 사진이나 영상은 행사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안내했지만 이 모든 상황은 이미 SNS에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누군가 트위터에 손흥민 선수가 평등하게 일반석에 앉아서 참석자들과 활발히 소통 중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자 멋지다는 반응이 연이어 달렸고 컨퍼런스장 바깥에서도 이 이야기가 큰 화제거리로 떠올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역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계속 휴대폰이 울렸고 윗선에서는 왜 아직도 공식적으로 사과나 안내가 없는 거냐는 연락이 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바쁜 손동작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미 안내는 했습니다만 상황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걱정했던 대로 일은 쉽게 수습되지 않을 듯했다. 행사 3부 순서가 시작되기 직전 메인 스폰서 대표가 무대 위에서 자,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에 와주신 분이 계십니 유소년 축구 발전에 기여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님 잠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깜짝 호명을 했다. 전체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손흥민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님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착석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오히려 많은 분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얻어서 기뻤어요. 그의 짧은 인사말에 객석이 다시 박수로 화답했다. 정말 훈훈하네요. 감사합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있었던 혼선에 대해서 우리 행사 운영진이 공식 사과를 드리고 싶습 팀장님. 잠시 무대 위로 오실 수 있을까요? 대표의 제안에 객석 여기저기서 와 드디어 공식 사과를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무대로 올라왔다. 그는 마이크를 건네받아 잠시 뜸을 들였다. 오늘 행사 진행 중에 착오가 있어 손흥민 씨께 불편함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 저 역시 규정에 맞춰 진행하려다 보니 실수를 했습니다. 객석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손흥민 씨,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겠습.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고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빙그레 웃으며 괜찮습 저도 좋은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많은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이 행사가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답했다. 강혁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후련해 보이면서도 부끄러운 기색이 엿보였다. 그 뒤 행사 진행은 한결 원활해졌다. 손흥민이 일반 좌석에 계속 앉기를 고집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는 더욱 활발해졌다. 참석자들은 연사들의 강연을 들으며 틈틈이 손흥민에게 질문했고 그는 주저없이 답해 주었다. 내 해외 경험을 토대로 국내 스포츠 인프라에 기여할 방법을 생각 중이에요. 유소년 시스템이 더 체계화되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대답에 저희 투자사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호응하는 이들도 있었다.
강혁은 이제 행사장을 돌며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독단적으로 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그를 본 한 스태프가 소공어렸다. 팀장님이 갑자기 달라졌어. 괜히 큰 소리 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있네. 옆에 스태프가 아무래도 오늘 일로 크게 깨달은 게 있는 거겠지. 이 상태로 쭉 가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강혁은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살짝 눈길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딱히 화내지 않았다. 행사가 마지막 순서인 자유 네트워킹 시간에 들어서자 많은 참석자들이 손흥민 주위로 몰려들었다. 손 선수, 혹시 짧은 조언이나 격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사회초년생이 두 손을 모으고 물었다. 손흥민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도 축구만 해오다가 이런 행사에 참석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생소하지만 확실한 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리와 지위가 높든 낮든 서로 소통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말에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 그래도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제 자신도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됐어요. 한 직장인이 자주 섞인 웃음으로 고백하자 옆 사람들도 동의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 회사 후배들 대할 때 너무 딱딱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 조금씩 바뀌면 이런 갈등 상황도 줄어들겠죠. 그때 강혁이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님,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사장 한 구석으로 함께 걸어가자 강혁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오늘 정말 죄송했습. 제 권위만 생각하고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였네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상황에서 당황했지만 되돌아보면 서로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강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부터라도 주최 측이 좀 더 유연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 손 선수님이 특별히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많은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뭘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오늘처럼 아슬아슬하게 갈등이 커질 상황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하고 돌아보는 자세만 가지시면 더 좋은 행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강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 태도로 인해 행사 자체에 피해가 갈까봐 스스로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둘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강혁은 마이크를 잡고 행사장에 있는 모두에게 알렸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의 메인 진행자 중 한 명인 강혁입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 앞으로 이 컨퍼런스 운영진은 더욱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여 누구나 존중받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잔잔한 박수가 흘렀다. 또한 오늘 이렇게 직접 일반 참석자들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주신 손흥민 씨께 감사드립니. 덕분에 다른 분들도 많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 앞으로도 이 행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가겠습.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지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와, 저 팀장님이 저렇게까지 말하다니. 그래도 결말이 좋게 나니 다행이야. 역시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며 미소를 나눴다. 행사 이후 주최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참석자 누구라도 신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지침을 강화하겠다. 는 공지를 게재했다. 강혁을 비롯한 스태프들은 추가 교육을 받겠다고 밝히고 행사 후속 조치로 시스템 점검과 예약 프로세스 정비를 약속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지. 누구든지 편안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강혁이 그렇게 다짐하자 스태프들도 한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언론과 SNS에서는 손흥민이 일반 좌석에 앉아 참석자와 소통하며 더 깊은 교류를 했다는 미담이 퍼져나갔다.
그저 특권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자리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점이 크게 회자되었고, 대중들은 역시 손흥민 품격이 다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행사장 관계자들 역시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접하며 안도했다. 물론 초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퍼진 건 사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결말로 이어져서 이미지가 오히려 더 좋게 정리되었다. 이날을 계기로 업체 측은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시든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절차적 문제보단 사람 중심으로 안내할 것.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이 조항은 직접 현장에서 일하던 많은 직원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게 맞아. 자칫하면 또 다른 손님이 똑같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모두가 배워야 해. 스태프들이 서로 말하며 계획을 구체화했다. 며칠 뒤 행사 피드백 모임에서 강혁은 스태프들 앞에 서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 권위만 내세우다가는 행사가 망가질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호응하며 앞으로도 실제 적용이 중요하죠. 다 같이 힘내봐요. 라고 화답했다. 그 가운데에는 손흥민이 조용히 방문해 자리를 빛낼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정말 제대로 모셔야지. 누군가의 농담 섞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파문이 일어났던 컨퍼런스는 결과적으로 여러모로 개선점을 발견하고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손흥민의 겸손함에 감탄했고, 강혁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날의 사건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다니 참 다행이네. 마지막 스태프 모임에서 한 직원이 말하자 다른 이들도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 선수 덕분이지 뭐. 아, 그렇다고 팀장님 노력도 무시할 순 없지. 며칠 후 SNS에서 이 사건을 접한 일반인들이 하나둘씩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나도 예전에 식당 예약 문제로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사소한 실수가 쌓여 큰 불만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대화들이 확산되자 많은 네티즌들은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기면 목소리를 내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라고 공감의 말을 남겼다. 그렇게 한 번의 소동이 배려와 존중이라는 큰 메시지를 전한 셈이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는 다음번 모임을 예고하며 이번에는 초청장 확인 절차를 완벽하게 하고 모든 게스트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공식 발표했다. 덧붙여 또 손흥민 선수님 같은 분이 오신다면 이번엔 진짜 제대로 VIP 다음한 하기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게 준비하겠다. 라는 약속도 덧붙였다. 근데 이 이야기가 더 확대되어서 다른 기업들 행사에도 영향을 준다던데요. 한 스태프가 조심스레 묻자 기획팀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더 좋지. 이왕이면 업계 전반이 변해야 해. 누구든 똑같이 환영받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니까. 이런 대화들이 오가며 그들은 서로에게 격려의 악수를 건넸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결국 다음 모임에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감을 표했다. 다음 행사는 놓치면 안 되겠어. 가서 직접 확인해야지. 유튜브 중계도 할 거라던데 그때도 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겠지? 서로가 말을 주고받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보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서 이런 부당 대우나 갈등 상황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스태프가 모임 말미에 웃으며 물었다. 우린 이제 배우지 않았나요? 서로 존중하고 대화로 풀어야지. 모든 인간관계가 우선이니까. 모두가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이 놀라운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어 갔다. 그러나 사람들 기억 속엔 자리는 낮아도 마음은 함께한다라는 손흥민의 태도와 뒤늦게나마 겸허히 사과한 강혁의 결단이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배울 점이 많을 테니까. 혹시 이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죠.
말씀 모두들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 다음 행사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헤어지며 SNS나 메시지로 이 사건의 후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되네요. 우리도 더 나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음 행사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반드시 후속 이야기도 서로 공유하기로 해요. 좋아요, 구독과 함께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배운 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존중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고 때론 크고 작은 갈등이 새로운 대화와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생생하게 체험한 날이었다.